자, 네 번째 썰 고민사연입니다. 고민사연 흥미영영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좀 오랜만에 오셨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흥미영영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사연 진행하기 좋은 게 지금 이 고학년자 분들이 많아요. 네, 현직 의사분도 있고 스카이 출신분도 있고 많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사연 진행하는 것을 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불신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님. 고민 사연이 너무 두루뭉실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용기 내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나이 30살이 되어서 군대도 다녀오고 알바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사회도 경험해보니까 정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만 맞다고 그러고 자잘한 시시비비부터 해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처진 자가 굴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니 제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배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말한 것처럼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배달 대행을 하는 사람은 뒤처진 자 같습니다. 붕어형이 영상에도 보면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가 택배라든지 노가다라든지 무시하는 그런 웃긴 경우도 있지만 어쨌건 사회적 인식은 뒤처진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통장이나 일한 경력이나 시간을 보여주면서 저 배달대행 인간치고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제가 제 직업을 못 바꾸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저는 투자 능력이 제로입니다. 공벌이도 제로입니다. 그냥 배달만 할 줄 압니다. 그게 저한테 가장 수익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쨌건 미래는 모르지만 앞으로 40이 되어도 50이 돼도 좋게 인생이 풀리면 좋겠지만 솔직히 배달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뒤처진 자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흥미영님, 저한테 그 계좌 스크린샷 보내주셨죠? 계좌의 이제 금액, 현금 잔고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진은 안 보여줄게요. 금액 정도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진은 저만 보면 되고 제가 일단 확인했으니까 아마 이분도 이제 자, 이분이 현재 저한테 스크린샷으로 네, 통장 잔고를 보여주셨습니다. 신한은행에 투자하시네요. 1억 2,300만 원을 모았어요. 저축으로만. 현재 이분 통장 잔고에 네, 1억 2,300만 원 네, 모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뒤쳐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이 30에. 지금 30이면 92년생. 92년생이 지금 현재 통장 안에 1억 2,300만 원이 있습니다. 1금융권에. 지금 은행권에서 넘버원이죠. 신한이.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뒤쳐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흥미영영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뒤쳐졌다고 생각하는가? 왜 뒤쳐졌다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이 사연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 은행에만 계속 넣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박수 한번 줍시다. 네. 과연 이 나이 때 이 돈을 모은 사람이 많을까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정말 저번에 얘기한 대로 30살에 1억 못 모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분 사람이네요. 여기 있네요. 얼마 전에 그 왜 댓글로 참교육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남자든 여자든 30살 이전에 1억도 못 모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분 사람이네요.
이분 진짜 사람이네. 레알 찐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빚 없이 1억 2,300만 원인 거잖아요. 빚이 없잖아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본인한테 빚이 없잖아요. 자, 빚 없이 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다른데 뭐 대출이나 융자 같은 거 없이. 저번 올해 30입니다. 사연자가 30이에요. 한국 나이로 92년생. 제가 봤을 때는요, 빚 없이, 와, 대단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본인이 뒤처졌다고 잘못 생각하는데,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더 부탁드려도 되겠죠?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이미 뒤처진 건 어떤 걸 가지고 뒤처지는지 얘기해 줄게. 본인이 뒤처졌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이분이 내가 봐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내가 못 배우다 보니까. 내가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대학교 나온 사람도 많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니까 약간 배움에 대한 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아까 본인이 봤을 때 뭐 제로라고 했죠, 지식이. 그러니까 내가 좀 못 배우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대학교 나오고 뭐 공부할 거 하고 하지 않나. 근데 나는 못 배웠다. 그래서 난 뒤처졌다. 여기서 내가 기인하는 것 같아요. 못 배우면 어떤데요? 대학교 안 가면 어떤데? 음? 그건 뒤처진 게 아니에요. 자, 알려드릴게. 뒤처진 거 아니야. 그냥 오히려 님은 뒤처진 게 아니라 앞서간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님은 뒤처진 게 아니라 앞서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왜 앞서간지 설명드릴게. 다른데 헛수고 하는 시간이 덜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의 한계치와 능력치를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헛짓거리 하면서 시간 낭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본인이 능력이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간 꼬라박고 헛짓거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가가지고 전공 못 살리면 이거 헛짓거리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 아니 대학교 졸업했는데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 전공 못 살리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시간 낭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돈과 시간 낭비. 그리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안 되면 시간 낭비한 거잖아. 엄청나게. 근데 님은 본인이 잘 알잖아. 내가 공부에 뜻이 없고 맞잖아요. 공부에 뜻이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저축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딱 거기만 집중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못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거에 그냥 관심 자체를 안 둔 거야. 어설프게 남들처럼 막 공부 못하는 대학교 가야지. 아니면 나도 비트코인을 따라 해볼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는 있잖아요. 님이 어, 직업적으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님은 이 돈을 왜 모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내가 남들보다 왜 빨리 모았는지 생각해 봐. 님이 그만큼
다른 데 시간 낭비하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자, 이만한 돈을 모은 것도,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만한 돈을 모으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능력이 없고 뒤쳐졌다고 앞서가고, 객관적으로 앞서가는, 이 돈만 봐도 앞서가는 거예요. 이 돈만 봐도 앞서가는 거야. 돈이 증거예요. 돈이 증거. 자본주의에서 앞서가는 기준을 판단하는 게 뭔데요? 내가 가진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 많으면 앞서간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똑같은 재를 출발했을 때, 이 내가 30 먹은 나이에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발짝 앞서가는 게 아니라 수백 미터를 앞서가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서가는 겁니다. 근데 왜 본인이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님한테 힘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생각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님 나이 30이잖아. 님 나이 30이잖아요. 30살에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전문에 되겠지만 돈이 없어. 왜냐? 님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학교를 다녀요. 전문대보다는 4년제를 더 많이 다니겠죠. 아직까지도. 그러면 남자 나이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면 휴학 안 거치면 26, 휴학 한 번이라면 27이 됩니다. 보통 27 되죠. 근데 그 27 나이에 제로여도 힘든데 보통 그 나이 때 학자금 대출이 있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부모님 등록금 다 내줘가지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있다고 봐야 돼. 서울권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학자금 대출. 한 2천만 원 있어요. 많으면 4천만 원. 2천에서 4천만 원 돈을 마이너스로 안고 사회생활 시작을 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 구할 수 있습니까? 27 돼도 구할 수 있어요? 장성원이 구할 수 있었어요? 바로? 떡하니, 뭐 장성원님은 좀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올해 졸업했잖아요. 그러면 1, 2년 동안 계속 원서 내고 뭐 인턴하고 해야 돼. 인턴 돈 안 되잖아, 솔직하게. 인턴 바쁨 아닙니까? 그냥 경력 채우려고 하는 거죠. 뭐라도 내가 취업 활동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걸 이제 기업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턴 한 1년을 하다 보면 금방 서른 됩니다. 서른 돼요. 그래서 30살에 학자금 대출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없는 사람도 많고, 모았다 하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니까. 근데 님은 1억 2,300만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빚도 없이. 내가 왜 님이 능력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능력자인지. 일단 이만큼 돈을 모았다는 건 그만큼 님이 허영심이 없다는 거잖아. 허영심이. 자, 자, 허영심이 없고 쓸데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왜냐? 왠지 아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마탱이 간 사람 너무 많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20대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플렉스 하지 마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꼰대라고 얘기하잖아. 대부분은 맞다고 하잖아. 아마 30대 분들은 내 말에 동조를 했을 것이고 20대 친구들은 꼴값 떠내라고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제 채널이 30대가 많아가지고 아마 제 편의 분들이 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20대들 중에 벌이도 없는데 뭐 외제차 지르고 뭐 비투니 뭐니 하면서 인생 뒤 안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맞잖아요. 요즘 20대 젊은 친구들은 님도 20대로 포함시킬게요. 갓서는 됐으니까. 허영심이 너무 많아. 허영심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맥북 가지고 싶고, 아이폰 가지고 싶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싶고, BMW 5 시리즈 몰고 싶고. 근데 현실은 못 받쳐주잖아. 못 받쳐주면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없는데도 하잖아요. 어. 그리고 흥미 영현이 그분 아시죠? 유튜버 중에 배달민족의 배달방송 아시죠? 그분 배달 베테랑이잖아. 그분이 제 방송 와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돈 관리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해요.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줄도 막 쓰고
토토했다 돈 다 날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날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날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배달 일이 단점이 뭐냐, 월급제가 아니에요. 월급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날 일당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바로 돈을 뺄 수 있어. 출금이 가능해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위험해요. 네, 위험해. 배달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좀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좀 소위 말하는 좀 X아치 이런 계열들이 많이 이쪽에 진입하다 보니까 인식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신호 안 지키고 좀 어릴 때부터 노는 사람들, 사실 어린 나이 때 바이크 탔다 가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남자들도 알잖아. 중고등학교 때 바이크 탔다가 아얘 놀았구나, 얘 까졌구나, 발랑 까졌구나. 어. 그래서 막 우리 나도 어린 나이 때 고등학생이 막 바이크 타고 옆에 이제 날라리 여자친구들이 껴서 가면 둘 다 돌았구나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인식 때문에 이 배달 쪽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분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배달 민족도 똑같이. 그래서 이 배달 일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그날 일한 그 배달 일한 그 수당이라고 하죠. 일당을 그날 출금이 가능해요. 그 출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돈을 뽑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해. 물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그 돈을 뽑아가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을 써가지고 뭐 유용비에 쓴다든지, 아니면 뭐 토토나 도박에 쓴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날 돈 탕진해가지고. 왜냐하면 아, 그 돈 다 잃었네? 괜찮아. 내일 또 뛰면 되니까. 내일 뛰고, 돈 받았네? 돈 빼가지고 또 해가지고, 안 되네? 내일 또 하면 되니까. 그 다음날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흥미 영향이 또 이 일을 오래 하면서 그런 사람들 봤을 거야. 안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달을 하면서 왜 배달 같은 동종업계 뛰는 사람들 보잖아요, 사실. 동종업계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뭔가 알뜰하게 알뜰살뜰히 하면서 자기 관리 잘하면서 배달을 뛰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약간 어디 한 군데 좀 홀려가지고, 야 너 안 할 거, 야 너 혹시 토토하냐? 아 저 할 생각 없는데요. 야 그 재밌는 걸 왜 하네. 야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 하냐, 야 이거 하는 낙에 배달 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꼬드기고, 야 나랑 같이 5만 원 하자. 어? 야 너같이 돈도 많은데, 뭐 당장 일당 안 받아도 상관없자, 이런 식으로 아마 꼬드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옆에서 하자 하자 옆구리 툭툭 찌르면서, 어? 야 돈 모아서 뭐 하냐 우리가, 야 어차피 오늘 해가지고 다 꼬라박아도 내일도 우리가 또 바이크 타잖아. 오늘만 날이냐? 이런 식으로 오늘만 사는 사람들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런 유혹에 제의가 들어와도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하려면 본인이 하십시오. 난 생각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영역이 능력이야. 그렇게 꼬셔가지고 가작하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은 안 갔다는 거잖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네 번째 뭐냐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다는 것도 재능입니다, 재능. 왜냐하면 배달 쪽이 나갔다 들어오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아. 뜨내기들이 많아요. 이 일을 이제 쭉 이렇게 오래 롱런 하는 사람 없어요. 보통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부탁 갖고 빨리 뭐 이제 빠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했는데 위험하고 좀 어려우니까 몇 달 타고 이제 안 한다거나, 이제 뜨내기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초창기 때 일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다 새로운 얼굴도 아니야? 새로운 얼굴들인데 금방 잊혀지죠. 왜냐? 잠깐 하다 안 보이거든. 이게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분야든 간에 한 분야에서 그 자리에 고수하면서 오래 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개인 방송이나 한 분야에서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죠. 10년 동안. 네, 새로운 얼굴이잖아. 님은
새로운 얼굴이 아니잖아요. 90%가 아니잖아요. 10% 아닙니까? 근데 이 배달 영역 중에서도 5년 동안 사고 안 내고 이 자리 고수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사고 안 내고 큰 사고 안 냈잖아. 자잘한 사고 냈다 치더라도 큰 사고 같은 거 안 냈잖아요. 뭐 인피 사고 같은 거 안 냈잖아요. 대단한 거잖아. 사고 안 내고 이건 오토바이 타는 게 뭐 빠르게 지역까지 도달해서 배달을 해가지고 자꾸 건수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거죠. 안 다치는 거. 바이크는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약간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대단한 거야. 괜히 몇 개 더 하려고 하다가 생명 날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바이크도 안전하게만 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전하게 안 타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자꾸 빨리 가려고 자꾸 이제 길 같지도 않은 길 같은데 자꾸 지름길로 가다가 사고 나고 맞잖아요. 특히 겨울 같은 빙판길 같은데 최단거리 간다고 막 신호 무시하고 갔다가 차 박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빙판길에 넘어진다거나 그럼 골절이죠 그냥. 골절이면 뼈 붓고 하는데 한 세네 달 걸리잖아요. 그럼 세네 달 동안 일 못 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리고 한번 다치면 트라우마 때문에 또 다시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고 무사고로 오랫동안 일한다는 건 재능입니다, 재능.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님같이 저렇게 사고 안 내고 오랫동안 일하면서 저렇게 큰 돈을 모은다는 거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자부심 가져요. 음? 본인이 배달이 좋고 다른 거에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이거는 있잖아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금 이 사연은 본인 자신의 문제보다는 어, 이런 직업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국민들의 마인드가 문제예요. 만약에 흥미 영역이 배달을 하면서 주변 야, 너 대단하다. 야, 이렇게 오래 타고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참 부럽더라. 야, 이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막 일하면서 들었으면 이 고민 안 했을 것 같아. 그래, 어? 이렇게 한 분야에 계속 일하면서 돈 모으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과연 누군가한테 듣기라도 했으면 이 방송이 아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흥미 형님 이런 마음 가지게 된 게 원래부터 이런 마음 가졌다기보다는 자꾸 이 직업 가지고 에휴 공부도 못하니까 배달을 하고 있지. 야, 이 자식 배달 안 했으면 뭐 먹고 살았을지 몰라. 어? 아니면 뭐 특히 여자분들 중에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애엄마들 중에 야, 저 형아처럼 공부 안 하고 어?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저렇게 배달이나 탄다?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린다거나. 분명히 이런 얘기 들었을 거야, 아마. 가정집에 배달 가는데 아줌마가 계산하는데 아줌마가 배달 타는 거 보고 자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나오면서 어? 너도 커서 저 배달 오토바이 탄다 하면 혼날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뭐라 한다가 보이는 앞에서. 아니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배달이 나이 어린 게 배달이 나는 주제에 뭘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겪었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아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거 일하면서 과연 돈을 버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이 배달이 하는 거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 많아. 여자분들이. 이건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보다. 이게 여자분들이 좀 인식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배달을 한다 하더라도 극소수만 하잖아요. 여자분들 기본적으로 배달 안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그래서 이 배달이 힘들고 나는 전문성을 요하고 하는 일이라는 거 몰라요. 그냥 배달, 그냥 오토바이 타고 일한다 하면 그냥 다 싫어하고 무시해.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자기도 배달시켜서 음식 먹고 있는 마당에 어? 너 나중에 커서 오토바이 탄다 하면 혼날 줄 알아? 너도 저 형처럼 되고 싶어? 너도 공부 안 하고 저렇게 형처럼 배달이나 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정서가 문제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이거는 님한테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정직한 이에요, 정직한 이. 정직한 보수를 받는 일이야. 근데 아무래도 이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도 많이 무시하고 좀 이 오토바이라는 이 장비 자체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거죠. 신호 무시한다거나 갑자기 깍두티 한다거나. 사실 제 방송 그 구독자분 중에 그 대내 전도연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버스 운전하는데 그분이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왜 안 좋아하냐 하면 배달하는 그 기사분이 싫다기보다는 이게 그 승차장이 내리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그 버스 정거장에. 그래서 다치면 기사분 손해예요. 아니면 버스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쑥 지나온다거나 사이로. 그래서 욕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안 보이다 갑자기 내리는 순간 나온대. 이게. 퍽치기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토바이로 자유공간하는 것도 많이 생겼거든요.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일부러 가다가 뒤에 봐가지고 합의금 받아내는 범죄도 생겼습니다. 자유공간. 옛날에는 그냥 가다가 일부러 몸으로 박아가지고 이제 사고 냈는데 일부러 차 뒤에 박아가지고 차가 전방 주의무 위반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걸고 넘어져가지고 합의금 유도하는. 얼마 전에 여러분 특히 지금 이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 인식이 안 나빠진 이유가 그 김은구 아저씨 아시죠? 그분이 배달이 와가지고 고의로 박았는데 합의금 달라고 했잖아. 그 호랑나비 부르신 김은구 아저씨 있잖아요. 연예인.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알아서 박았는데 합의금 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인식이 더 나빠졌어요, 사실. 그냥 자기가 가서 박은 거죠. 자기가 가가지고. 어? 그래서 저는 흥미 영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야. 자기 직업에 일단 자부심 가지고요. 그 대신에 내가 이 직업을 할 때는 그런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안전운행 시키시고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나쁜 짓만. 괜히 뭐 배달 건수 몇 개 더 채우겠다고 어? 신호 무시하고 차 사이로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보인자 치고 이런 짓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짓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 계속 하시고 몸, 몸이 닿는 대로 계속 하시고 안 다치고 계속 운전만 합니다. 안 다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직업의 인식이라는 게 본인 신경 쓰인다는 거지 본인 일이 하기 싫고 뭐 힘들다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할 만하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하면 돼요. 대신에 안전수칙 같은 거 잘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돼. 돈은 지금처럼 계속 모으고 대신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저 한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좀 돈을 좀 분산하세요. 돈이 액수가 큰데 분명히 이 댓글 달면 주식하라고 또 하는 주식층도 있을 거야 이거들 다 삭제해버릴 거야. 분명히 이 댓글 달면 주식하고 코인하라고 분명히 댓글 날라올 거예요. 돈 보고. 무시하시고요. 일단 다 오면 올라오면 삭제하게. 특히 댓글러 중에 언더클래스 꼭 삭제한다 진짜. 똑 적기만 해봐.
언더클래스라고 계속 뭐 돈 관련 얘기하면 뭐 비트코인 주식해라고 막 그 댓글로 도배하는 사람 있어요. 나한테 한번 댓글로 한번 혼쭐이 난 사람인데 안 고치네. 아마 이 얘기하면 찔리겠지. 그 있잖아요. 금융 상품 같은 거 좀 더 알아보시고 한 군데 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나눠 넣으세요. 나눠. 그러니까 한 은행에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그리고 적금으로 정해 보실 거면 이금융권 추천드리고요. 이금융권. 집을 사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집을 좀 사시던가. 집을 사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하시던가. 어차피 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지금 마음 변치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뒤처진 게 아닙니다. 앞서가는 거야. 앞서가는 거. 엄청 앞서가는 거야. 직업에 자부심 가지시고 혹시나 내 직업까지 무시하는 사람도 있으면 걸으세요. 걸으세요. 그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버는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런 어떤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내 직업을 가지고 뭔가 폄하한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 사람도 정상이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왜 택배 기사들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정상이라 보십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가 집 앞에서 택배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택배 기사들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제일 무식한 거야. 배를 받고 배워놓고 그딴 짓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긴 게 가방끈이 짧으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 배워놓고도 배운 사람 행동을 못하면 그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들여가지고 배웠는데 안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시고 돈 많이 모으시고 부자 되세요. 흥민영님. 님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님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좀 내 집 마련도 하고 잘 돼야 돼.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많이 잘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안전하게 오랫동안 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